이른 새벽, 약수터를 오르는 69살의 노인 최장수 씨. 20대 못지않은 가뿐한 몸날림과 지치지 않는 체력, 노익장이 대단합니다. 칠순을 앞둔 그에게 어떻게 이런 강철 같은 힘이 넘쳐나는 걸까요? 늦가을의 서늘한 날씨에 옷까지 벗어던지는 최장수 씨. 그래도 성에 안 차나 봅니다. 냉수 마찰로도 다 식힐 수 없는 최노인의 뜨거운 에너지. 노인네가 엄청 건강하네. 힘이 넘치는구만. 세상에, 그건 비결이 있나? 주체할 수 없는 강철 체력의 비결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얼마 뒤 최노인을 찾아온 50년 지기 친구. 쌍둥이 이놈 뭐 하고 있으려나? 이게 무슨 소리야? 짱수야! 짱수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오? 과연 비명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장수 씨의 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습니다. 넘치는 최노인의 에너지 뒤에 잔인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이고 친구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한가롭게 골프를 즐기는 최장수 씨와 50년 지기 고향 친구들. 저런 야야 조심해라. 어? 그 아무리 그 쓸데없는 홀이라고 그거 막 함부로 다루면 되냐. 뭐? 야 이놈아, 쓸데없다니. 뭐가 쓸데없어? 마누라도 없는 놈 쓸데가 어딨어. 야 친구야 안 그러냐?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나이 먹으니 욕심만 있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잘한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놀라지 마라. 뭘 놀라 임마. 내가 실은 아니 뭔데? 여자가 생겼어. 여자? 응. 사진 속에 있는 건 꽤 젊어 보이는 중년 녀석. 야, 이 여자가 진짜 네 여자친구냐? 어. 이게 몇 살이야? 이 여자? 올해로 55세. 뭐? 55세? 야 이 도적놈아 양심도 없냐? 야 어떻게 그 핏덩이 이를 꼬셨어? 왜? 부럽냐? 부럽긴 임마. 야가 너같이 그 소심한 그 허리 가지고 어떻게 그 여자를 꼬셨냐? 뭘? 내 허리는 멀쩡하다니까. 미영 씨가 내 정신 연락이 어려서 자기하고 딱 맞대. 정신 연령 좋아하네. 아이고 나 참. 이혼남이던 친구의 연애 소식에 배가 아픈 장수 씨. 그 역시 아내와 사별하고 외로운 처지였기 때문인데요. 몇 달 뒤. 난데없이 속옷 가게를 둘러보는 장수 씨. 오, 이쁜데.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여자 속옷을 여모저모 살펴봅니다. 이뻐, 아주 이뻐. 친구가 연애한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던 걸까요? 여자 속옷을 보며 상기된 최노인의 모습이 좀 민망하기까지 한데요.
결국 입을 사람도 없는 속옷을 사들고 온 장수 씨. 심지어 그 속옷을 붙들고 알 수 없는 말까지 중얼대기 시작합니다. 그간의 외로움이 너무 깊었던 걸까요? 마침 그때 아버지를 찾아온 최노인의 아들 효식 씨. 어디 계시지? 아들에게 민망한 상황을 들킬 위기인데요. 아버지, 뭐예요? 야, 엄마, 너는 그 남의 방에서 올 때는 놓고도 안 하고 그래. 자식이 그 매너도 없어요, 매너도 없어. 이그 자식. 에? 아, 매너는 무슨 매너? 이게 뭐야? 결국 여자 속옷을 보고만 아들. 아니, 노인네가 덕수공부를 오래 하셨나? 며칠 뒤 아들의 연락을 받고 나온 장수 씨. 여기요, 아버지. 부자지간에 무슨 일로 만난 걸까요? 야, 네가 웬일이냐? 응? 애비 밥을 다 사준다 그러고. 야, 이러니까 나이 40이 되니까 철이 들었구나. 응? 아버지. 응?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 아이, 아버지도 남잔데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예? 아니 이놈이 왜 이래? 야 임마, 그 여름도 아닌데 더위 먹었냐? 응? 참.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 그때 부자 앞에 나타난 한 중년 여인. 아,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알고 보니 아들이 기특하게도 아버지를 위해 맞선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인사 나누세요. 여기는 저희 아버지 최장수 씨. 이름처럼 건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선주라고 합니다. 아 예. 이야, 아버지 선녀처럼 고우시지 않아요? 올해 53이래요. 53. 친구의 애인보다 어린 맞선녀. 이제 장수 씨의 외로움도 끝이 나나 싶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왜 손을? 아버지가 좀 긴장하셨나 봐요. 아 근데 식은땀이 갑자기 아유 야야야 화장실. 아버지.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장수 씨. 아무래도 몸에 큰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기요. 20대 뺨치게 건강하다더니 지금 나더러 환자 간병하라는 거예요? 좀 지금. 저기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됐어요. 더 이상 볼 일 없네요. 여사님.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버지, 괜찮아요? 갑자기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당장 병원 가요. 그런데 여자가 가고 나니 멀쩡하게 일어나는 장수 씨. 멀쩡하네. 그냥 마음으로 멀쩡하지 마. 뭐예요? 그 여자 앞에서 왜 아픈 척 쇼를 해요? 야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긴요? 저는 아버지 짝 치워드리려고 일부러 그냥 16이나 어린 분으로 그냥. 뭐? 짝? 야 이놈아, 네 엄마 보내고 임마 내가만 수절한 지가 잠깐만 10년 세월이야. 어? 어? 네가 임마 그 나의 그 정절을 짓밟겠다는 건 뭐야 이놈아? 예? 뭐요? 정절. 자식이 뭐 사람을 뭘로 보고. 아내를 잊지 못해 맞선을 뒤져놨다는 최노인. 아버지! 뭐야? 아버지가 우리 엄마 그렇게 사랑했나?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정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자취를 감춰버린 장수 씨. 전화를 안 받아?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지? 그러게 말이야. 장수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리고 2주 뒤 장수 오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골프장에 다시 나타난 장수 씨. 그런데 친구들의 표정에 반가움 대신 당혹감이 서리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장수 씨와 함께 나타난 미모의 외국인 여성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설마 보지 않아? 일본은 누구시냐? 인사드려라. 니놈들 형수님이시다. 형수님? 놀랍게도 손녀뻘로 보이는 그녀를 아내라고 소개하는 장수 씨. 갑자기 무슨 말이냐? 몇 달 전만 해도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던 놈이 장수 너 녹이 지나치다야. 야, 네 여자보다 어려서 배 아프냐? 우리 만난 지 100일 됐다. 뭐? 100일? 100일 됐다. 100일. 100일. 얼마 전에 그 처갓집에 인사도 드리고 왔지롱. 야, 너들 그 우주백이라고 알란가 몰라? 우주배? 연락이 되지 않던 2주간 그는 아내의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채 노인은 석 달 전 한 중개업체 소개로 만난 외국인 여성과 이 짧은 교제 끝에 정식으로 재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무려 40살이나 어린 여성과의 재혼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원래 집과 신혼집을 오가며 생활했던 건데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재혼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다른 여성과의 맞선 자리까지 마련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속옷은 어린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고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은 외국어였습니다. 부 바우트리 야자이 무주. 미모의 20대 여성과 재혼까지 했으니 아들이 소개시켜준 중년 여성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 늙은 놈이 어디가 좋습니까? 착해요. 우리 여보 좋아요. 그럼 좋지, 우리 여봉. 너무 좋지. 친구들 사이에서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장수 씨. 양국을 오가며 공식적인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고 아들 몰래 마련한 신혼집. 아이고, 우리 그럼 뭐예요? 이런 건 남자한테 시켜야지. 아, 괜찮아. 우리 여보 힘들잖아. 그래서 걱정지 말라니까. 아, 괜찮아. 우리 여보 힘들잖아. 젊은 아내 앞에서 그는 영락없는 새 신랑의 모습인데 칠순을 앞둔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최장수 노인의 두 번째 인생은 누구보다 황홀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린 아내와 재혼한 뒤부터 뭔가 달라진 장수 씨. 나이를 거꾸로 먹는 듯 힘이 넘쳐납니다. 젊은 아내와 살더니 말로만 듣던 회춘이라도 한 걸까요? 그렇다면 그 같은 행운아는 다시 없을 듯한데요. 그런데 얼마 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최노인의 아들 효식 씨.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둘도 없는 행운아인 줄 알았던 장수 씨가 갑자기 숨을 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죽음. 그 원인은 뭘까? 잠시 후 의사에게 사망 원인을 듣게 된 효식 씨. 예? 아니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가 왜 말도 안 돼요. 여보. 병원 측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내 노라 씨. 이거 어떡해. 어떡해. 여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왜 죽어. 이러면. 그때까지 아버지의 재혼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아들은 황당하기만 한데요. 저기요. 아니 누구신데 아버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여보예요. 저희가 아내분을 불러서 오신 건데요. 예? 아버지가 죽은 뒤에야 알게 된 새어머니의 존재. 한 달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곳은 법정이었습니다. 저기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어디 법으로 가려보자고. 이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은 뭘까요? 최 노인이 재혼 몇 달 만에 갑자기 사망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0억이 넘는 그의 재산 중 60%가 이 법적인 아내인 외국인 여성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들은 알지도 못했던 외국인 새어머니가 유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죽은 아버지와의 혼인이 무효라는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이 혼인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순아홉 살 남성과 29살 여성.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결혼이라 보기는 힘들죠. 엄밀히 말하면 피고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Men u insonni sevardim. U menga judayam yaxshi qarardi. 나 우리 여보 사랑해요. 웃기고 있네. 사랑? 순진한 얼굴로 연기하지 마. 당신이 원한 건 따로 있잖아. 아들이 주장하는 그녀의 저일한 뭘까?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던 피고는 고인이 된 최장수 씨와 결혼하면서 2천만 원이란 거액의 지참금을 받고 매달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로서 불안해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고, 이게 거래지 어떻게 사랑이란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무효가 될 결혼이 한두 건이 아니겠네요.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경제력을 따지는 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연하의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의 잣대를 피고에게 두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두 사람은 분명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결혼했고 짧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은 뭔 사랑이에요? 내 친구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장수 씨의 죽음이 아내 탓이라 말하는 윤노인. 재판장님, 원고 측 증인으로
고인이 된 최장수 씨의 친구 윤삼돌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허락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걸까요? 증인, 피고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죽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산책 나온 길에 장수 씨 집에 들렀던 윤노인. 뭐 하고 있으려나? 이게 뭔 소리야? 장수야! 집안에 펼쳐진 뜻밖의 광경. 장수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오? 장수 씨의 손과 배가 피투성이가 돼 있었는데 아유 친구야, 너 다쳤냐? 왜 그래? 저기 뭐냐? 그곳에 있던 건 놀랍게도 피를 먹어 통통해진 거머리들이었습니다. 저 징그러운 것들은 뭐냐? 아이고 그게 아니고 저 징그러운 것들은 뭐냐고? 뭐 이런 나한테 빨리니까 좀 그래. 아이고 죽겠다 야. 글쎄 피를 왜 빨려? 아이고 그뭔 짓거리냐고? 야야야 그게 친구야. 내가 그 신혼이잖냐. 그것도 그 팔팔한 그 섹시한데 그 동네 들으니까. 얘기인즉슨 정력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거머리에게 일부러 피를 빨렸다는 것이었는데요. 에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야, 내가 아무리 그 건강하다고 해도 그 젊은이들은 그 못 따라가지 않냐? 응? 그 우리 노라한테 그 늙은이 지금 밖에는 싫거들라고. 20대 젊은 아내에게 강한 남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최노인. 이게 왜 춘추사란 말이지? 정력에 좋다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곤 했다는 아내 노라 씨와의 합방. 그런데 한창 좋은 분위기를 깨뜨린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가스반잖아. 어서 말하마. 아 여보 어떡해. 언니 아프대요. 언니가 아파? 나 빨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래. 미안해요. 아니 그치. 빨리 갔다 와. 그래. 다녀와. 합방을 시도할 때마다 아내 노라 씨는 갖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는데요. 새신랑이 된 뒤에도 독수 공방을 해야 했던 장수 씨. 결국 넘치는 에너지를 운동으로 달래왔던 것입니다. 노라 씨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바로 장수 씨의 친구 윤노인이었습니다. 그래야겠지. 괜찮아요? 언니 진짜 징그러워. 할아버지랑 무슨 뽀뽀를 해, 언니. 진짜 싫어. 그러니까. 겉으론 다정한 부부인 척 연기했지만 노라 씨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뭐 하고 있었어? 네, 그냥 잠깐 전화 좀 했어요. 그래서 나의 노라. 그녀의 속마음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윤노인. 얼마 뒤
장수 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는데요. 뭐야? 이놈이 지금 누굴 어디서 모함하는 거야? 모함이 아니라니까 글쎄. 내 이 두 눈으로 보고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정신 차리고 달라져. 그래도 이 자식이 이거 야, 너 말이야. 친구가 그 말년에 알코올 갖고 사는 그 이놈아 배 아프냐? 아이고 답답해. 네가 진짜 좋으면 그 여자가 왜 맨날 합방을 피하겠냐. 그래도 이놈이 그냥 사랑에 눈이 먼 장수 씨에겐 친구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더욱 정력에 집착하게 된 장수 씨. 그거 있다고 그랬죠? 북한에서 건너온 겁니다. 그는 끝내주니까 일단 한번 접숴봐요. 진짜 좋은 거죠? 일단 한번 드시고 하루만 지내보세요. 그 다음엔 사모님이 오매불망 사장님만 기다린다는데. 급기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약까지 구입한 장수 씨. 좋았어. 그리고 얼마 뒤 숨진 것인데 약물 부작용에 의한 심장마비입니다. 최 노인은 불법 조제된 정력제를 과하게 복용했다가 결국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내 친구가 누구 때문에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비명 행사했는데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만 했어도 그놈이 가짜 비아그라까지 먹고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잠시만요. 부부간의 합방 여부를 제3자인 증인이 어떻게 속속들이 안단 겁니까? 전화 한 통화 표정 하나로 피고의 진심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나 여보랑 잔 거 맞아요. Men u insonni sevib turmush qurganman. Odatdagiday oila bo'lib yashadik. O'sha kuni mazam bo'lmagani uchun shunaqa qilgandim.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낸 5달의 기간 동안 피고는 3번이나 본국으로 출국했고 한국에서 지낸 시간은 전부 합쳐도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그건 turmush qurish uchun dokumentlar uchun O'zbekistonga borib kelgandim. 거짓말 마세요. 아무 문제 없이 혼인신고가 끝났는데도 입국을 차일 피일 미루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전부 다 추측일 뿐입니다. 증인이나 원고 측 변호인이 제 의뢰인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끝까지 이 결혼이 진심이었음을 주장하는 아내 노라 씨. 그런데 그때 원고 측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조용히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사진. 그 속엔 노라 씨를 닮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피고에겐 사실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고요. 그녀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 사실을 피고는 최장수 씨에게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했고요. 그 아이는 피고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미혼의 몸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어도 쉽게 밝히기 힘든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이 용서될 수 있는 건가요? 어쩌면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걸 수도 있겠죠. 애초부터 고인에게는 돈만 받아내고 아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풍족하게 생활하려는 의도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과연 그녀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너무 예뻐요. 아들 몰래 40살 연하의 외국인 여성과 재혼했던 최장수는
하지만 그는 결혼 5개월 만에 정력제 부작용으로 사망했고 졸지의 어린 아내가 유고관이라는 거액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하지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새어머니에게 유산을 줄 수 없었던 아들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피고는 결혼 전 출산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지참금 2천만 원을 받고 최장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단 5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갖가지 핑계를 대며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거나 잠자리를 피해왔습니다. 이것은 피고가 애초부터 고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고인을 이용했다는 증거이므로 이 혼인의 무효를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고가 고인과의 결혼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과 합법적인 대한민국 체류를 보장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원했다고 해서 이 결혼의 진정성을 무조건 의심받아야 할까요? 또한 비록 한국에 머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최장수 씨와 부부 동반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요청은 기각돼야 합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 판결합니다. 두 사람이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리 40년이란 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상당히 짧은 기간 교제 끝에 결혼을 결정했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815조 1호에 의거 원고의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다. 결국 새어머니 노라 씨의 승소로 끝난 재판. 한 번 맺은 부부의 연을 없었던 일로 만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최근 초혼뿐 아니라 재혼에서도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겨진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을 몇 달 하지 않은 새어머니가 유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겠지만 법적으로는 이 혼인 무효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혼인이 완벽한 사기 결혼이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